당신은 요즘 무릎에서 작은 신호를 느낍니다. 앉았다 일어설 때마다 무릎이 뻑뻑하거나 계단을 내려올 때마다 살짝 찌릿한 통증이 밀려옵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렇지 하고 넘기지만 사실 무릎은 오래전부터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무릎 통증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오래된 친구가 서서히 멀어지듯 천천히 다가옵니다.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발을 딛는데 무릎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지고 걸음이 조금씩 짧아집니다. 혹은 시장에 갔다가 짐을 들고 오르막길을 오르는데 무릎이 불안정해져 자꾸 쉬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단순한 노화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무릎에서 나는 소리나 작은 불편감조차도 연골이 닳거나 근육이 약해지고 있다는 중요한 경고입니다. 의외의 사실은 무릎 통증이 반드시 심한 외상이나 관절염에서만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구를 보면 60세 이상 중 상당수가 단백질 부족 때문에 무릎이 더 빨리 약해지는 것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단백질은 단지 근육만 지켜준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실제로 단백질은 무릎 속 연골과 관절액, 그리고 뼈 주변 조직의 회복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즉, 단백질이 충분하지 않으면 무릎은 조용히 상처 입고 어느 날 갑자기 큰 통증으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저는 40년 가까이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한 할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으셨는데 정작 70세에 들어서면서 무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병원에서 특별한 외상은 없다고 했지만 검사해보니 단백질 섭취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고기를 거의 안 드시고 국수와 밥 위주의 식사만 했던 겁니다. 무릎은 단순히 체중을 받치는 기계가 아니라 먹는 음식의 균형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분을 통해 다시 깨달았습니다. 혹시 당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조금 아프지만 참을 만하다라고 넘기던 순간들이 사실은 무릎이 보내는 편지일 수 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재료가 부족하다. 단백질을 채워달라.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단합니다. 무릎 통증은 단순한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돌보지 못한 식습관의 흔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한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왜 단백질이 노인의 무릎 건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품이 그 해답이 되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당신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음식의 소화와 흡수 능력입니다. 예전에는 삼겹살 몇 점을 먹고 나면 힘이 불끈 솟던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기운이 금방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화가 단백질 대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벽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육, 피부, 호르몬, 효소, 면역세포까지 거의 모든 조직이 단백질을 기본 재료로 삼습니다. 특히 무릎 같은 관절 부위에서는 연골이 닳아 없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단백질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어가면서 위산 분비와 소화 효소의 양이 줄어들고 소장에서의 흡수 능력까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몸이 받아들이는 양은 절반에 불과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릎 주변의 작은 근육들이 약해지면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고스란히 연골로 향합니다. 그 결과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고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두세 배로 커집니다. 이렇게 작은 차이가 쌓여 결국 큰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단백질은 근육만 키우는 보충제가 아닙니다. 무릎을 지키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고기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피하고 생선이나 두부를 소홀히 하며 대신 빵이나 국수로 끼니를 때우곤 합니다. 문제는 이 습관이 수년, 수십 년 누적되면서 무릎을 더 빠르게 약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할머니는 평생 살찔까봐 고기를 멀리 하셨습니다. 그런데 60대 후반에 접어들자 무릎이 심하게 붓고 걷는데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단백질 수치가 현저히 낮았고 근육량도 급격히 줄어 있었습니다. 식단을 바꿔 단백질을 늘리자
6개월 만에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내가 고기를 조금만 더 먹었어도 이렇게 고생은 안 했을 텐데 하시던 그분의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란은 있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이 신장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은 오히려 단백질을 과잉이 아닌 부족 상태로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신장에 문제가 없는 분이라면 오히려 단백질을 조금 더 늘리는 것이 무릎 건강과 전신 회복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 지금 무릎 건강을 걱정하고 있다면 기억해야 할 사실은 분명합니다. 단백질은 근육만이 아니라 무릎 연골과 관절까지 지켜준다는 것. 그리고 60세 이후에는 같은 양을 먹어도 덜 흡수되기 때문에 더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것. 이제 다음으로는 왜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무릎 통증을 단백질 부족과 연결하지 못하는지 그 숨겨진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관절염 혹은 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약을 먹고 주사를 맞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단백질 부족이 무릎 통증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65%가 무릎의 불편함을 단백질 결핍과 연결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첫째, 단백질은 주로 근육과 체력의 문제로만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릎이 아픈데 단백질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 하고 생각하는 거지요. 하지만 연골을 이루는 성분, 관절에게 단백질, 그리고 무릎 주변 근육을 유지하는 힘은 모두 단백질에서 비롯됩니다. 다시 말해, 단백질이 부족하면 무릎이 더 빨리 닳습니다. 둘째, 한국의 전통 식습관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대신 밥과 국, 김치로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단백질은 줄어들고 탄수화물은 늘어나는 방향이지요. 몸무게는 줄지 않는데 근육량은 떨어지고 결국 무릎은 더 많은 부담을 짊어지게 됩니다. 셋째, 무릎 통증의 조용한 시작 때문입니다. 무릎은 신경이 예민하지 않아 상당히 다를 때까지 큰 통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무릎이 아프기 전까지 원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는 이미 연골이 많이 손상된 상태이기에 단백질 부족이라는 원인은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런 비유를 종종 합니다. 무릎은 자동차 타이어와 같습니다. 마모가 시작되면 소리도 나고 진동도 오지요. 그런데 만약 타이어 고무를 만들 재료가 부족하다면 더 빨리 닳아버립니다. 무릎에서 그 재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실제로 한 68세 할아버지 환자분은 무릎이 붓고 통증이 심해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연골 손상은 예상보다 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혈액 검사에서 단백질 수치가 낮았고 근육량도 적었습니다. 식단을 바꾸고 콩, 생선, 두부를 늘리자 3개월 만에 예전보다 걷는 게 한결 편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증 자체는 남아 있었지만 무릎을 지탱하는 근육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삶의 질이 크게 나아진 겁니다. 물론 무릎 통증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비만, 유전적 요인, 과거의 외상, 그리고 관절염 자체도 큰 요인입니다. 하지만 단백질 부족이라는 요소를 무시하면 치료는 늘 반쪽짜리가 됩니다. 약과 주사로 통증은 가라앉힐 수 있어도 뼈와 연골을 회복시키는 힘은 결국 음식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릎 통증을 경험하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통증의 배경에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단백질이라는 작은 퍼즐 조각이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조각을 채워 넣는 것만으로도 무릎은 생각보다 빨리 반응합니다.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단백질이 어떻게 연골과 무릎을 보호하는지 의학적으로 그 과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무릎은 하루에도 수천 번 이상 움직이며 몸무게를 지탱합니다. 걷고, 앉고, 일어서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연골은 압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연골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연골은 뼈와 뼈 사이에 위치해 마찰을 줄이고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역할을 합니다. 이 연골의 주요 성분은 콜라겐과 프로테오글리칸인데 두 가지 모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백질이 충분해야 연골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손상된 부분도 조금씩 회복됩니다. 마치 벽돌을 쌓을 때 벽돌이 있어야 건물이 유지되듯
단백질이 있어야 연골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단백질은 또 다른 방식으로 무릎을 지킵니다. 관절 속에는 윤활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 엔진오일처럼 관절의 마찰을 줄이고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돕는 액체이지요. 이 윤활액 속에도 단백질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단백질이 부족하다면 윤활액의 질이 떨어지고 결국 무릎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릎은 기계와 같지만 부품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기계입니다. 이 살아있는 기계가 연골과 윤활액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한 72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산책을 포기하고 집에만 계셨는데 단백질 섭취를 늘리도록 식단을 조정한 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루에 두부 반모, 달걀 1개, 생선 조금씩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4개월이 지나자 계단을 오를 때 느끼던 날카로운 통증이 둔해지고 다리에 힘이 붙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백질이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무릎의 삶을 지탱하는 에너지임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물론 아직 학계에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연골 손상이 단백질 부족만으로 설명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유전적 요인, 비만, 생활 습관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합니다. 하지만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될 때 연골이 회복할 수 있는 여지는 확실히 커집니다. 반대로 단백질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회복 속도가 더딘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사실은 무릎 주변의 작은 근육들도 단백질로 지탱된다는 점입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이 무릎을 잡아주는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이 근육이 약해지고 결국 무릎은 더 큰 부담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무릎이 아플수록 단백질을 더 챙기세요. 그것이 무릎을 위한 가장 든든한 방패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우리가 흔히 범하는 단백질 섭취의 잘못된 습관들, 그리고 왜 그것이 무릎 건강을 해치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먹는다고 해서 모두 무릎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잘못된 섭취 습관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무릎을 지키지 못하는 방식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단백질의 양은 부족하고 탄수화물은 과다한 식사입니다. 아침에 빵과 커피, 점심은 국수 한 그릇, 저녁은 밥에 김치와 국. 얼핏 배부르고 만족스러워 보이지만 단백질은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면 무릎을 지탱할 근육과 연골을 만들 재료가 턱없이 부족해집니다. 두 번째 실수는 기름진 고기만 단백질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 이골 삼겹살, 갈비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나 체중 때문에 고기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단백질도 줄여버립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콩, 두부, 달걀, 생선, 닭가슴살처럼 부담 없는 식품에도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즉, 선택의 문제이지 단백질 자체가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서 먹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만 고기를 많이 먹고 아침과 점심은 가볍게 먹는 경우입니다.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에 한계가 있습니다. 남는 것은 에너지로 쓰이거나 지방으로 저장될 뿐 무릎이나 근육으로 가지 못합니다. 하루에 고르게 나누어 섭취해야 무릎에 필요한 재료가 꾸준히 공급됩니다. 한 66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늘 고기는 건강에 나쁘다는 생각 때문에 거의 드시지 않고 대신 밥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셨습니다. 무릎이 붓고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져 진료를 받으셨는데 검사에서 단백질 수치가 매우 낮았습니다. 제가 식단을 조정해 두부와 달걀, 생선을 권장했더니 2개월 만에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분은 고기가 무서워서 단백질까지 버렸던 게 제일 큰 실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에게 단백질을 무조건 늘리라고 권할 수는 없습니다.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이라면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노인에게는 오히려 단백질 부족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균형을 맞추고 좋은 단백질 원천을 적절히 나누어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신도 한번 자신의 식탁을 떠올려 보세요. 하루 세 끼에서 단백질이 빠져 있지는 않은지 혹은 한쪽에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요. 무릎은 당신의 식습관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오늘의 잘못된 습관이 내일의 통증으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이제 다음으로 무릎에 특별히 좋은 단백질 식품 5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식품들은
가격도 부담 없고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무릎을 튼튼하게 지켜줄 소중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무릎 건강을 위해 꼭 챙겨야 할 단백질 식품들이 있습니다.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것들이지요. 제가 임상에서 자주 권하는 5가지 단백질 식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두부입니다. 콩을 가공해 만든 두부는 흡수율이 높고 위에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이 소화하기 편하고 하루 한두 조각만으로도 단백질을 채울 수 있습니다.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뼈와 관절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던 할머니 한 분은 두부 반 모를 매일 드신 후 3개월 만에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의 뻣뻣함이 완화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달걀입니다. 완전 식품이라 불릴 만큼 단백질의 질이 뛰어나며 흡수율도 90% 이상입니다. 노인들에게 달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이 걱정된다는 말이 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하루 한두 개 정도는 무릎과 전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달걀은 단백질뿐 아니라 무릎의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영양소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셋째, 생선입니다. 특히 고등어, 연어, 꽁치처럼 기름진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무릎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단백질이 연골 재생을 돕고 오메가3가 관절의 염증을 잡아주는 이중 효과를 얻을 수 있지요. 저는 환자분들에게 일주일에 2~3번은 생선을 권합니다. 넷째, 닭가슴살입니다. 붉은 고기보다 지방이 적고 순수 단백질이 많아 근육 유지에 탁월합니다. 무릎을 지탱하는 허벅지 앞 근육을 단단하게 유지하려면 닭가슴살이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씹기 힘들어하는 분들은 삶아서 잘게 찢어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부담이 적습니다. 다섯째, 검은 콩입니다. 콩류는 단백질뿐 아니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무릎의 염증과 노화를 늦춰줍니다. 검은 콩을 삶아 밥에 넣거나 간단히 볶아서 반찬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꾸준히 드시면 무릎 건강뿐 아니라 간과 신장 기능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5가지는 모두 우리 식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재료입니다. 특별한 약이나 주사가 아니라 일상에서 먹는 음식이 무릎 통증을 완화하고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보여줍니다. 물론 사람마다 맞는 식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달걀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생선을 잘 소화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에게 맞는 단백질 식품을 찾아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릎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선택, 한 끼의 식사가 무릎의 미래를 바꿉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의학적 근거와 전통 지혜가 어떻게 만나는지 단백질과 무릎 통증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의학은 과학의 언어로 무릎과 단백질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반면 전통 지혜는 세대를 거쳐 내려온 경험으로 무릎을 돌보는 방법을 전합니다. 두 가지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진실을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단백질은 연골의 재료이고 관절을 지탱하는 근육의 힘입니다. 그런데 예로부터 어르신들은 무릎이 아플 때는 콩을 먹어라 혹은 닭발 국물이 무릎에 좋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당시에는 콜라겐이나 아미노산이라는 개념이 없었지만 실제로 닭발과 콩에는 단백질과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현대의학이 확인해주기 전부터 이미 생활 속 지혜로 실천해온 것이지요. 저는 진료실에서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옛날 어머니가 무릎 아플 때는 콩국을 자주 드셨다는데 진짜 도움이 되나요? 제 대답은 분명합니다. 네,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은 형태가 다를 뿐 결국 무릎을 회복시키는 재료니까요. Oh no. 또한 전통 지혜는 단순히 음식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면 걷기만 해도 낫는다라는 말도 있었지요. 이는 오늘날 의학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가벼운 운동은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단백질과 영양소가 무릎으로 잘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결국 옛사람들의 경험이 의학적으로 설명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다만 전통 지혜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무릎 아프면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조언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더 약해지고 단백질을 통한 회복 효과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강조합니다. 전통 지혜를 존중하되
의학적 근거와 함께 균형 있게 적용해야 한다. 한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여성분이 무릎 통증으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전해들은 대로 콩국을 꾸준히 드셨지만 무릎 통증은 계속 심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단백질은 충분했지만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결국 단백질이 무릎에 도착해 쓰이려면 근육을 움직여 혈액을 순환시키는 과정이 꼭 필요했습니다. 제가 운동을 병행하도록 권하자 2달 만에 무릎이 전보다 훨씬 가볍다는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의학과 전통 지혜는 적과 아군이 아닙니다. 서로 손을 잡을 때 무릎 건강을 위한 가장 강력한 해답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단백질을 먹더라도 어떻게 하면 흡수율을 높이고 무릎에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얼마나 잘 흡수되느냐입니다. 같은 단백질을 먹어도 누구는 효과를 보고 누구는 그렇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위와 장의 기능이 약해져 흡수율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단백질을 더 잘 흡수해 무릎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첫째, 조리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기를 너무 기름지게 튀기거나 태울 정도로 굽는다면 단백질 구조가 변해 소화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삶거나 찌는 방식은 단백질이 부드럽게 분해되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환자분들 중 삶은 달걀과 구운 달걀을 비교해 본 결과 삶은 달걀을 먹을 때 속이 훨씬 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둘째, 비타민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단백질이 무릎 연골로 가려면 단순히 먹는 것 이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 단백질이 연골로 잘 쓰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환자들에게 두부 요리에 피망이나 브로콜리를 곁들이라고 권합니다. 작은 조합 하나가 무릎 회복 속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셋째, 끼니마다 나누어 먹기입니다. 아침은 빵, 점심은 국수, 저녁에만 고기 한 덩어리. 이런 식습관은 단백질 흡수율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몸은 한 번에 많은 단백질을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아침에 달걀 하나, 점심에 두부 반모, 저녁에 생선 한 토막. 이렇게 나누어 먹을 때 무릎에 꾸준히 단백질이 공급됩니다. 넷째, 소화 효소를 돕는 습관입니다. 음식을 급하게 삼키지 말고 20번 이상 꼭꼭 씹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분들의 위산은 젊을 때보다 줄어있기 때문에 씹는 과정 자체가 소화를 도와줍니다. 또한 지나친 음주는 위점막을 손상시켜 단백질 흡수를 방해함으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한 74세 남성 환자분은 고기를 먹으면 늘 속이 더부룩하다며 단백질을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조리법을 삶는 방식으로 바꾸고 브로콜리와 함께 먹도록 권하자 이제는 먹어도 속이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단백질 섭취량이 늘면서 무릎 통증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가 노인의 무릎 건강에 얼마나 직접적 효과가 있는지는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음식에서 흡수되는 단백질은 무릎 건강에 실제로 기여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하루에 어느 정도 단백질을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권장량의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도대체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합니까? 흔히 들리는 답은 체중 1kg당 1g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60kg면 하루 60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지요. 하지만 노인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흡수율이 떨어지므로 실제로는 이보다 조금 더 필요합니다. 보통 1.2g에서 1.5g까지 권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분이라면 하루 70, 90g 정도의 단백질이 적절합니다. 숫자만 들으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 음식으로 환산해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달걀 2개,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 닭가슴살 조금, 이것들을 3끼에 나누어 먹으면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고기를 많이 먹으면 신장이 망가진다는 두려움 때문에 단백질을 의도적으로 줄인다는 겁니다. 실제로 신장에 질환이 있는 경우라면 조절이 필요하지만 건강한 분들이 두려움 때문에 단백질을 지나치게 피하는 것은 오히려 무릎과 근육을 더 빨리 약하게 만듭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한 게 문제지
부족한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또 다른 오해는 단백질은 운동하는 사람들만 먹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헬스장에서 근육을 키우는 젊은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줄 아시지만 사실은 무릎을 지키는데 노인에게 훨씬 더 절실한 영양소입니다. 왜냐하면 노인은 근육량이 빠르게 줄어드는 시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줄면 무릎에 걸리는 힘은 배로 늘어나지요. 한 69세 여성 환자분은 평생 채식을 위주로 하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였지만 단백질이 부족해 무릎 통증이 심해지고 결국 지팡이를 짚게 되었습니다. 하루 단백질 권장량을 채우도록 도와드린 후 6개월이 지나자 지팡이를 내려놓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본인은 내가 그동안 단백질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몰랐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물론 여전히 논란은 있습니다. 과도한 단백질이 장기간 신장에 부담을 준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은 과잉보다 부족이 문제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임상적 관찰입니다. 중요한 것은 적정량이며 그 적정량이 무릎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당신도 오늘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밥은 3공기지만 단백질 식품은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만 드시지 않았습니까? 무릎은 당신의 식탁을 기억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권장량을 채우는 작은 노력이 무릎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단백질과 함께 병행하면 무릎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무릎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무릎을 지키는 데 있어 단백질은 핵심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단백질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함께해야 합니다. 무릎은 단순히 먹는 것으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더 오래 버티거나 더 빨리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걷기 습관입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걷기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걷기는 오히려 무릎 주변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 무릎을 보호합니다. 단, 오래 걷기보다 짧게 여러 번 나누어 걷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10분씩 3번 걷는 것만으로도 무릎 부담을 줄이면서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계단 사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계단은 무릎의 평지의 3, 4배의 압력을 가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무릎을 아끼는 지혜입니다. 대신 평지를 꾸준히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체중 관리입니다. 무릎은 체중 1kg 늘면 약 3, 5kg의 하중을 더 받습니다. 무릎이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 체중이 늘면 단백질을 아무리 잘 먹어도 통증은 줄지 않습니다. 밥의 양을 조금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를 늘리는 식단은 무릎에도, 혈당에도, 혈압에도 유익합니다. 넷째, 스트레칭입니다. 허벅지 앞 근육과 햄스트링을 가볍게 늘려주는 스트레칭은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산시킵니다. 하루아침, 저녁 5분씩만 해도 무릎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다섯째, 자세 관리입니다. 바닥에 쪼그려 앉는 자세, 무릎을 깊게 꺾는 자세는 무릎에 큰 부담을 줍니다. 가능하다면 의자 생활을 늘리고 무릎을 직각 이상으로 꺾지 않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릎은 우리가 사는 집의 기둥과 같습니다. 기둥은 재료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지요. 단백질이 재료라면 생활 습관은 기둥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한 환자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71세 남성분으로 단백질 섭취는 충분했지만 여전히 무릎이 아팠습니다. 이유는 하루에 3번 이상 계단을 오르내리고 바닥에 앉아 생활하는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생활 습관을 조정하고 걷기와 스트레칭을 병행하자 3개월 만에 무릎이 훨씬 가볍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체중 감량이 우선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운동을 늘리는 것이 우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진실은 무릎은 단백질과 생활 습관이 만나야 진짜로 좋아진다는 점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실제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 단백질과 습관 변화가 무릎을 어떻게 바꾸는지 생생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단백질과 생활 습관이 어떻게 무릎의 운명을 바꾸는지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그중 잊을 수 없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67세의 여성으로 평생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하루 종일 부엌에서 쪼그려 앉아 요리하는 생활이 반복되었지요. 몇 년 전부터 무릎이 시큰거리더니 어느 날은 계단을 내려오다 무릎이 꺾여 크게 넘어지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연골이 많이 닳아 있었고 의사는 인공관절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수술이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단과 생활 습관부터 차근차근 바꿔보자고 권했습니다. 먼저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계산해보니 절반도 못 채우고 계셨습니다. 밥과 국, 김치 위주의 식사였던 겁니다. 저는 두부, 달걀, 생선을 끼니마다 챙기도록 했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 삶은 달걀 하나, 점심에는 두부 반모, 저녁에는 작은 생선 한 토막을 드시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생활 습관도 조정했습니다.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쪼그려 앉는 대신 의자 생활을 늘렸습니다. 하루에 10분씩 가벼운 걷기와 허벅지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도록 했습니다. 처음 2달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 걸을 때 무릎이 덜 뻣뻣합니다. 6달이 지나자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고 지팡이에 의존하던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1년 후 정기검진 때는 근육량이 늘어나 있었고 연골 손상도 더 진행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단백질을 이렇게 소홀히 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작은 변화를 시작했을 뿐인데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모든 분이 이렇게 드라마틱한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이 불가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통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단백질과 생활 습관의 변화는 무릎 통증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실제로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정리하며 작은 실천이 어떤 기적을 만드는지 희망의 메시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릎 통증의 은밀한 신호에서부터 단백질이 연골을 지키는 과학적 원리, 그리고 생활 속 작은 습관까지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당신의 무릎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아픈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놓쳤던 단백질과 잘못된 생활 습관이 쌓여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를 이제는 무시하지 않고 읽어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무릎은 당신이 살아온 세월을 담아낸 곳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뛰놀던 운동장, 젊은 날 부지런히 오르내리던 계단, 손주를 안고 걷던 골목길. 그 모든 추억을 지탱해 온 곳이 바로 무릎입니다. 그렇기에 무릎을 돌보는 일은 단순히 통증을 없애는 차원을 넘어 당신의 삶의 질과 추억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단백질은 그 여정을 이어가기 위한 작은 열쇠입니다. 두부 한 조각, 삶은 달걀 하나, 생선 한 토막이 무릎을 위한 든든한 재료가 됩니다. 생활 속에서 계단을 피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하루 10분 걷는 습관이 무릎에 휴식을 선물합니다.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어느새 당신의 무릎을 새롭게 만들어갑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무릎은 기적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를 꾸준히 쌓아갈 때 스스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단백질 섭취와 생활 습관만 바꾸었을 뿐인데 다시 산책을 즐기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손주 손을 잡고 놀이터를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당신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거창한 치료나 값비싼 약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이 무릎을 바꾸고 인생을 바꿉니다. 이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내년 이맘때 통증 대신 가벼운 발걸음으로 공원을 거니는 자신의 모습을, 손주의 웃음을 따라 뛰어가는 모습을, 무릎이 더 이상 발목을 잡지 않고 당신의 삶을 활짝 열어주는 모습을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